안녕하세요. 입문자를 위한 AWS로 배우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초. 이번 영상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주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용어는 데이터 센터, 리전, 어베일러빌리티 존, 그 다음에 버추얼라이제이션 이 4개의 용어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데이터 센터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란 수많은 서버들을 한데 모아서 네트워크로 연결해 놓은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IDC 또는 CDC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각각 인터넷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서버 호텔이라고 불리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림을 보시면 이 건물이 아마존 웹 서비스의 데이터 센터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큰 건물이 있고요. 이 안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서버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토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산업이 커질수록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이를 보시면 AWS가 한국의 세 번째 데이터 센터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를 보시면 클라우드 빅3의 각 축장, 이 기사는 구글이 한국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기사이고요. 오라클도 한국에 데이터 센터를 오픈하였고, 삼성 SDS 같은 경우는 6번째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도 현재 세종시에 2번째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중이죠. 많은 회사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서 한국의 데이터 센터를 많이 건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용어 중에 렉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렉은 서버 또는 네트워크 장비들이 들어가는 어떤 철제 프레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사진처럼 생겼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서버를 렉 마운트형 서버라고 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어떤 PC와는 좀 다르게 생겼죠. 이런 철제 프레임 안에 하나하나의 층들이 하나의 컴퓨터, 즉 서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렉 마운트형 서버를 이용하면 공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데이터 센터에서 중요한 관리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발열 관리입니다. 저희가 노트북이나 컴퓨터만 사용해도 열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추운 날씨에 스웨덴에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하였고요. 네이버는 나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벽에 찬물을 흐르게 하고 바람을 통하게 해서 기화작용으로 내부의 온도를 낮추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살펴볼 용어는 리전이라는 용어입니다. 리전은 데이터 센터가 위치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반적으로는 도시를 지칭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에 따라서 국가를 지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그림이 아마존 웹 서비스의 리전을 표현한 그림이고요. 각각의 원들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 데이터 센터가 있는 그런 리전들입니다. 그래서 원 안의 숫자는 뒤에서 살펴볼 어베일리빌리티 존을 의미하고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원은 앞으로 건립 예정인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숫자가 2가 표현이 되어 있고 어베일러빌리티 존이 2개다라는 표현인데 이 그림이 좀 옛날 그림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서울에 3개의 어베일러빌리티 존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보시는 그림은 구글 클라우드의 리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최신 그림인 것 같습니다. 서울에 2020년 2월에 데이터 센터가 건립이 됐는데요. 현재 그림에 서울 리전이 표현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리전 정보이고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국내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리전을 다수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IT 리소스를 생성할 리전은 저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앉아서도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 센터의 자원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해외에 IT 자원을 사용하려면 직접 해외에 나가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서 서버를 구축하는 작업을 했어야 했는데요. 이제는 굳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한국에 앉아서 전 세계에 있는 IT 자원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AWS의 리전 선택 그림이고요. 저희가 이런 리전 선택에 대해서는 AWS를 학습할 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전 선택은 서비스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리전을 선택할지
잘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할 대상 고객의 지역과 자원을 생성할 리전이 거리상으로 최대한 가까워야 되고요.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리전과 리전 간의 네트워크 어떤 속도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숫자 1로 되어 있고, 이 숫자 1은 서울 리전에서 서울 리전의 어떤 네트워크 속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1ms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1000분의 1초가 걸린다는 얘기죠.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굉장히 빠른 거고요. 두 번째 박스를 보시면 서울과 브라질의 상파울로의 네트워크 속도는 566ms가 걸리게 됩니다. 즉 약 0.566초, 서울 같은 리전에 있는 것에 비해서 566배의 속도가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의 지역과 어떤 데이터 센터의 리전의 위치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저희 서비스의 성능은 훨씬 더 빠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의 성능을 위해서 리전의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국 고객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려면 서울 리전에 자원을 생성을 하면 되고요. 한국 기업이지만 미국 고객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려면 미국의 서부나 동부의 리전을 생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사업자 선택 시에 서비스 대상 국가의 리전이 선택 가능한지 한번 미리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리전마다 자원의 사용 비용도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국가마다 도시마다 땅값이나 세금 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원의 사용 비용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에 T3 나노라는 자원을 사용하게 되면 시간당 0.0065 US 달러가 필요한 반면에 홍콩 같은 경우는 같은 T3 나노 서버를 사용하는데 시간당 0.0073 US 달러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리전마다 자원을 사용하는 가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리전 선택하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아볼 개념은 Availability Zone이라는 개념이고요. Availability Zone은 하나의 리전에서 2개 이상의 Availability Zone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Availability Zone은 가용 영역이라고도 불리고요. 줄여서 AZ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하나의 AZ는 하나의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리전 A라는 지역의 Availability Zone, 가용 영역이 AZ1, 2, 3, 총 3개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각각의 건물들이 하나의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용 영역들끼리는 전용 회선으로 네트워크 통신을 하게 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통신을 하게 되고, 마치 하나의 데이터 센터 안에서 통신하는 수준으로 빠른 통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availability라는 개념입니다. 한국어로는 가용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가용성이라 함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서비스가 하나의 단일 데이터 센터, 즉 AZ에서 운영이 됐을 때 지진이나 번개 등으로 그 단일 데이터 센터가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의 서비스도 해당 데이터 센터가 복구될 때까지 접속이 안 되게 됩니다. 즉 가용성이 낮다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서비스를 다수의 데이터 센터, 즉 AZ에 분산해서 운영하게 되면은 특정 데이터 센터가 지진이나 번개 등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도 다른 데이터 센터에 있는 우리의 서비스는 접속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속성이 바로 availability가 높다, 가용성이 높다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Z는 장애에 대해서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이고요. 하나의 리전 내에서 다수의 AZ에 우리의 서비스를 분산하게 되면 높은 가용성을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하나의 리전에서 다양한 어베일러빌리티 존들이 존재하고요. 만약에 우리의 서비스를 이 3개의 존에 분산을 시켜놨을 때 존 1번이 문제가 생겨도 존 2번이나 3번에도 우리의 서비스가 분산되어 있다면 우리의 서비스 전체는 문제없이 접속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개념은 버추얼라이제이션입니다. 한국어로는 가상화로 표현을 하는데요. 가상화는 소프트웨어로 가상의 하드웨어, 가상의 서버를 생성하는 기술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가상화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이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소프트웨어로 가상의 하드웨어 장비를 만드는 기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가상으로 만들어진 하드웨어는 VM, 버추얼 머신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서버를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하나의 서버를 통째로 임대를 하는 게 아니라 가상화된 가짜로 만들어진 서버를 제공을 받게 됩니다. 이 그림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서버라는 IT 자원에 대한 상품 페이지인데요. 이 서버는 가상화된 서버를 임대를 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베어메탈 서버라는 게 있는데요. 아래쪽에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가상화되지 않는 서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일반 서버는 가상화된 서버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요. 베어메탈 서버가 가상화되지 않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하나의 물리적인 서버를 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서버는 이렇습니다. 하드웨어가 있고요. 그 하드웨어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그 위에다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상화를 사용하게 되면 하드웨어 위에 버추얼라이제이션 레이어라는 가상화의 하나의 레이어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버추얼라이제이션 레이어 위에는 가짜의 머신들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의 하드웨어를 여러 개의 가상 머신으로 쪼갤 수가 있게 됩니다. 각각의 가상 머신 위에는 각각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가상화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8평 아파트에 저 혼자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너무나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방 3개를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임대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임대를 하고 나니까 같이 사는 것이 너무 불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8평 아파트에다가 가벽을 세워서 마치 4개의 집처럼 만들어서 4명이 같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58평 아파트를 사용하는 효율성도 증가하고 가벽을 세웠기 때문에 서로의 프라이버시도 존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가 바로 가상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컴퓨팅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3개의 물리적인 서버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각각 하나씩 돌아가는데요. 각각의 물리적인 서버를 30%씩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드웨어에서 70%의 자원이 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가상화를 사용하게 되면은 하드웨어 자원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가상화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데이터 센터는 서버와 네트워크 자원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설명드렸고요. 리전은 데이터 센터가 구축된 국가 또는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베일러빌리티 존은 고가용성을 위해서 리전 내에 분산된 데이터 센터의 개념이고요. 버추얼라이제이션은 소프트웨어 기술로 가상의 머신을 생성해서 하드웨어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직접 사용하는 법을 한번 실습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